네,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9주차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건강행위 이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4가지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나머지 4가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모형은요, 사회 마케팅 모형입니다. 이 사회 마케팅 모형은요, 주로 그 경영학 쪽에서 마케팅 모형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케팅 모형을 우리 보건 사업, 보건 프로그램에 가지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마케팅 모형은요, 크게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과 전략 단계로서 이제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의 보건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 요구도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널과 그 의사소통 자료입니다. 그래서요, 우선 그 보건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을 이제 표적 집단을 선택을 하고요. 표적 집단,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시간이나 장소나 뭐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떤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는 단계가 이 2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료를 개발하고 사전조사를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그 보건 서비스 구성에 대해 보건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표적 집단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함으로써 그 전략들을 개발을 하고 자료들을 개발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4번째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의 그 의미 자체가 많은 물건이나 뭐 그 재화 같은 것들을 팔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들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단계가 이제 그 4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는 이제 효과, 보건 사업, 보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정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한 피드백 단계까지가 사회 마케팅 모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사회 마케팅 모형의 그 구성 요소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요. 우선 그 대상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사회 마케팅 모형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집단 분석과 분화 전략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의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적 집단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혹은 그 표적 집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전조사,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채널 분석이라는 것은요, 이런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하려면 어떤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전조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보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뭐 새로운 용어라든가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하면서 이해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단계가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이런 조사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마케팅 전략이 잘 진행이 되는지를 마케팅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 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이 일종의 마케팅 관리자, 홍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보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느냐,
보건 서비스 제공자와 보건 프로그램의 대상자들 간에 자발적인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 부분은요, 보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끝나더라도 이 보건 프로그램의 운영과는 상관없이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지속적인 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과 받아들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까지가 사회 마케팅 모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그난 칼 모형인데요. 이 다그난 칼 모형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모형들과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제 그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이 다그난 칼 모형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핵심적인 부분이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단계가 이 다그난 칼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진단이라는 것은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제 건강 문제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서비스 간의 그 차이, 간극, 갭을 확인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그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보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보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이게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단계가 지역사회 진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건 프로그램의 이제 초점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대상자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이제 나누게 되고, 이 각각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의 그 어느 집단에 초점을 맞췄을 때 보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대상자를 분석하는 거고요. 이 건강 문제와 관련된 행동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변화해야 되는 행동 수준을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 차원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는 단계가 이 대상자 분석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분석까지 끝났을 때 이제 비로소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또 이제 방법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큰 그림으로서 계획이 정해졌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뭐 자원 등을 언제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어떠한 전략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일정들을 기획하는 단계가 실행 계획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평가. 어떻게 이제 보건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것인지,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이 다그난 칼 모형에서 전반적인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7번째. 우리가 살펴볼 모형은 혁신 확산 모형입니다. 혁신 확산 모형은요, 주로 어떤 보건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한 그 중재 전략,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혹은 중재 전략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장 먼저 제시해서 전 세계로 이제 혁신 확산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진단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됐고, 뭐 미국과 유럽 등지를 포함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사례로 생각하시면 혁신 확산 모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혁신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이 진단 검사 방식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들에게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라는 것들을 해외에 이제 뭐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언론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도 이 학계 같은 곳에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효과성 같은 것들을 보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 보급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채택을 하는 단계,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채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 등을 계속해서 이제 이제 확인해보게 되는, 검증해보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 혁신 확산 모형의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운영하는 그 주체는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모형들을 사용하게끔 유지하게끔 이제 그 중단 요인들은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격려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혁신 프로그램의 실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되도록 제도화하는 단계까지가 이 혁신 확산 모형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혁신 확산 모형에서 이게 혁신이 잘 확산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요, 결국 이제 혁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가, 그리고 확산이 얼마나 많은 많은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걸로 그 혁신의 그 확산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혁신의 확산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상대적인 이점으로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중에서 이 특정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방식이 상대적인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방식을 시행하는데 얼마나 이제 복잡한가, 너무 복잡하다면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시도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효과성을 관찰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전달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소요가 되는가, 그리고 그 방법을 채택했을 때 위험이라든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뭐 책임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수정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의 확산 속도와 정도를 판가름 짓는 그런 요소들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집단과 지역사회 대상의 보건 프로그램의 그 모형은요, 논리 모형, 로지컬 모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체계 모형에 이제 기반을 한 거고요. 체계 모형이 뭔가요? 투입을 해서 뭔가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산출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제 체계 모형이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 모형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입을 이제 하게 되고 과정이 일어나고 산출이 일어나고, 그 산출물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보다 상위의 개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이 이제 논리 모형 같은 경우는요, if then, 영어로 if then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일어났다고 하면, 만약에 투입이 일어났으면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then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if 또다시 이제 과정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산출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산출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과물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이제 세워서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투입이 일어나면
투입을 하게 되면 과정이 일어날 것이고 관련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다면 의도하는 산출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산출물이나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 모형의 과정들로서 이 보건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 8가지의 이 지역사회 혹은 집단 수준에서의 보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